안녕하세요, 친구들. 와,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세계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 어려운 점이 지금 이제 많을 것 같아서, 네, 이제 실제로 또 친구들이 어렵다고 오늘 한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이 오늘은 친구들이 어렵다고 한 부분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넘어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문제도 하나 같이 풀어보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배우고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이제 생각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근대화를 지금 배우기 시작한 거죠. 예, 우리 친구들 이렇게 앞장을 한 번 더 넘겨보면은요. 짜잔! 여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근대화로 넘어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네. 우리 근대화.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나눌 때는요. 한국사에서 우리 이제 한국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조선에서부터, 그렇죠? 고조선에서부터 우리 여러 나라들 있었던 철기를 바탕으로 했던 여러 나라들 부여 옥저를 포함해 그거 다음에 삼국시대, 그렇죠? 그리고 삼국시대 다음에 또 뭐가 있죠? 네, 크게 갈게요. 삼국시대 다음에 통일 남북국 시대, 그렇죠? 남북국 시대, 국이죠? 네, 시대. 그리고 남북국 시대 다음에 후삼국 시대 다음에 고려 다음에 조선, 네, 조선 다음에 이제 대한제국, 네, 대한제국 다음에 뭐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제 그 광복 일제 식민지가 있었죠. 일제 강점기. 네, 일제강점기.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다음에 무슨 시대? 이제 해방이 되면서 지금의 이제 남과 북으로 6.25 전쟁도 일어나고 남과 북으로 나뉘고 지금의 대한민국 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산업사회 국민국가의 형성,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근대화하면 어느 시대일까요? 근대가 시작된 시대. 근대화. 그렇죠. 이 대한제국, 조선 말에 요쯤 되겠네요. 요쯤에 이제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까지는 아직 안 가고요. 대한제국 되기 전에 이제 명성황후와 고종이 근대화를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 그 근대화는 과연 무엇일까요? 네. 그 근대화라는 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근대화가 시작되고 일제강점기, 그렇죠? 일제강점기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면서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현대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현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 현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근대라는 건 뭘까요? 현대에서 가까운 시대. 현대에서 가까운 시대가 바로 근대가 되는 거죠. 전근대, 현근대, 그쵸? 근대. 여기가 이제 근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근대 사회에 여기 이제 시작점, 그러니까 근대를 어떤 사회로 이제 우리가 시작점을 알 수가 있는지 애매하죠. 그래서 어떤 건지 오늘 그 첫 번째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대 사회의 시작이라고 하면 바로 이 산업사회, 산업이 이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전까지는 농경을 중심으로 했던 이러한 데서 이제 그 농경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공업화가 되면서 이제 산업화가 되는 그런 산업사회, 그러니까 공업화,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산업사회와 그리고 이 산업사회에 따르는 이제 또 자본주의라든가 또 여러 사상들이 있겠죠. 그러한 것들도 포함을 시키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 산업사회와 그렇죠. 시민혁명. 예. 시민들이 이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네. 자, 그 전까지는 계급에 따라서 여러 가지들이 왕이라던가 귀족들이라던가 그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시민들이 아주 힘들게 살았어야 하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그런 사회라면 이제 이 근대 사회라면 이제 그런 신분제까지도 이제 폐지할 정도로 나중에는 그쵸, 여러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신분제까지도 폐지가 되죠. 자, 그러한 이제 시민혁명이 시작이 됩니다. 네, 산업화와 이제 시민혁명, 자유를 이제 추구하는 거죠.
거죠. 권리, 자신의 권리를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추구하다가 지금의 이제 현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란 현대에 가까운 그래서 근대예요. 현대에 가까운 가장 가까운 시대가 근대 사회인데 이 근대 사회의 시작점은 바로 이 산업혁명과 이 시민혁명을 우리가 이제 기반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세계사에서 배우는 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배울 건데 그 첫 번째 나라로 우리는 바로 영국의 산업혁명을 볼 거예요. 왜 영국이냐고요? 왜일까요? 예, 영국에서 가장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으니까 영국이겠죠? 그래서 영국이 가장 산업혁명을 이루면서 산업혁명을 하니까 아무래도 부를 쌓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이 부를 쌓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면서 당연스럽게 자본주의, 그렇죠?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확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 책을 다 읽어봤을 거예요. 여기 보면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왜 영국혁명은 쌍두마차가 되었을까? 이러한 것도 있고요. 청교도 혁명이라던가, 여기 보니까 또 이제 뭐 크로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여기 크로멜을 당시 크로멜을 악당으로 묘사한 당시 풍자한 그런 그림들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쭉 다 읽어보았을 텐데요. 선생님은 오늘은 친구들이 읽어보았지만 그래도 잘 정리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고 우리 친구들이 좀 궁금해하고 어려웠다던 1번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이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괜찮은가요? 선생님이 최대한 빨리 맞춰보려고 강의가 너무 길면 지루하죠. 그래서 핵심 요약만 하면서 그러면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기 볼게요. 이렇게 쭉 보이죠? 네, 이렇게 돌려주면 다 보이나?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돌려볼까요? 한번 이렇게 돌아갈까? 안 돌아가네요. 카메라가 안 돌아가네요. 네, 아쉽습니다. 선생님이 거치대를 마련했어요. 네, 선생님 맨날 손으로 들고, 한 손에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제, 양손 다 보이나요? 예, 그래서 선생님 분명 드디어 거치대를 마련했어요. 유명한 유튜버들 보니까 이렇게 거치대도 있고, 자기 셀프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도 박수 쳐주셔야 돼요. 선생님이 몰랐어, 이런 게 있는지.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랑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영국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여기 경제 체제 있죠. 그쵸? 이 제목 그대로 이제 따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영국의 산업혁명이 왜 그런데 그럼 영국의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체제를 배우는데 왜 영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산업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나 이유가 있었겠죠. 네.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이렇게 몇 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어요. 네. 그리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풍부한 또한 식민지도 가지고 있어서 두 개 연계가 돼요. 식민지를 가짐으로써 또 노동력도 갖게 되죠. 그리고 풍부한 자본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풍부한 지하 자원 또한 가지고 있었죠. 여기서 말한 풍부한 지하 자원은요, 우리 이 시대 산업혁명을 하면서 기계화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뭘로 제일 많이 만들었냐면 바로 철이에요. 철로 가장 많이 만들었는데 이 영국이나 이 영국 땅에 이러한 철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네, 철광석만 있으면 이걸 녹여서 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광석이라는 자원이 많이 풍부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이라던가 그리고 이런 자본이라던가 식민지 그리고 이제 노동력이 모두 뒷받침해 주어서 먼저 빨리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정치적 안정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면서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정치적 안정,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 책에서
앞쪽 부분, 그렇죠? 산업혁명 일어나서 공장에서 일을 하고 농업에서 이제 공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그러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 부분, 이 정치적 안정만을 이야기를 좀 더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자, 어떻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정치적 안정은 이제 영국과 이제 정치에 영국 혁명이 일어나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보면 알 수가 있답니다. 네. 보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일단 영국 혁명과 정치적 변화 보이시죠? 네. 자, 첫 번째 영국은요. 영국의 지금 이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시대, 이제 이 시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이 시대에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절대 왕정, 그것에 꽃 피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도 피우고, 이제 다른 나라도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 수 있는 다른 나라도 영토를 넓히고 했던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었던 이제 그 여왕이 바로 엘리자베스. 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에요. 여왕은 지금도 계시죠. 이때부터 계속 여왕은 계속 쭉 계시니까요. 여왕이나 왕이나.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이 절대 왕정이라는 것은 절대 왕정, 말 그대로 왕이 최고인 거예요. 왕이 말하는 걸 다 듣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 정치에서 왕의 말을 다 듣는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제도로는 삼권이, 그렇죠? 삼권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삼권이라고 하면은 행정, 그리고 입법.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 일을 행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입법은 그 이제 법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사법, 네, 이거는 이제 판사님 이제 그 일에서 그 옳고 가름을 이제 구별하고 이제 죄와 뭐 벌을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법권이죠. 자, 그러면 이 행정과 입법과 사법이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삼권 분리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 체제는요. 대통령이라고 해도 이걸 다 가지고 있지 않죠. 대통령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대통령은 여기 대통령은 행정을 하시는 분이죠. 행정을 이제 입법에서 법이 만들어지면 이 법을 바탕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제 대통령이죠. 이 일을, 이 만들어진 법을 시행하게 하게끔 하는 게 바로 이제 대통령이 총괄하는 거죠. 그리고 입법에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거고, 사법은 판사가 이제 그 법을 어긴 자 이제 판결을 하겠죠. 이렇게 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판사도 하고 법도 만들고 대통령이 행정도 하고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삼권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를 띠죠. 그런데 이 절대 왕정에서는 그렇죠. 행정, 입법, 사법. 자신이 법을 만들고 왕이 법도 만들고 내 법을 어겼어? 너 처형이야. 그래. 내가 직접 판사도 되고 그리고 내가 법을 만들고 그리고 그 법을 시행시키죠. 이렇게 행정도 하죠. 그러니까 이 왕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이 권한을 다 왕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왕정인 거. 어디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왕의 말을 어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왕이 이 문제가 뭐예요? 왕이 우리 조선시대에 성군하면 세종대왕이 있겠네요. 그 세종대왕처럼 현명하고 좋은 왕이야. 그러면 만사오카이가 되겠어.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백성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주고 그럼 만사 오케이지. 그치?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왕들이 사실 더 많았겠죠. 그렇지 않은 왕들은 어떻게? 그렇지 않은 왕들이 왕이 됐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백성들을 더욱더 힘이 들고 백성들의 세금을 더욱 가혹하게 해서 자기네 부를 축적하기 위해, 그쵸? 그렇게 하면 이제 백성들은 더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으로써 이제 시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이 절대왕정을 반대하는 사람, 자, 절대왕정을 찬성하는 왕정파가 있을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왕정을 이제 반대하는 의회파가 있어요. 의회파. 네. 근데 이 의회파 중에서도 이제
우리 그 크롬웰이라는 이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크롬웰이 이끄는 의회파가 이제 이 왕정파를 이제 몰아냅니다. 네, 이제 몰아내요. 그러면서 이제 혁명을 일으켰는데 이 크롬웰은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종교가 바로 이 청교도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 청교도라는 종교를 가지고, 이 청교도는 우리 성경이 이렇게 있으면요, 성경을 가지고 이 전 시대를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 우리 로마에서 이제 뭐 루터나 칼뱅 같은 그러한 걸로 이제 종교 개혁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로마의 이제 그 가톨릭이라는 교황 그런 것 때문에요. 근데 그거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때 이제 한참 막 이제 너무 깊게 들어가면 성경 이게 길어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왕들 지금 이 시대에 영국에는요, 어떠한, 이 성경은 성경인데 이 성경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종파로 나누어져요. 그 중에서, 크게, 구교, 그 전까지 계속 믿고 있는 그 구교, 예전에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 정식 카톨릭교라고 하죠. 카톨릭, 교를 믿는 신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신교, 여기에서 지금 너네들이 말하는 이 카톨릭은 잘못됐어. 이 성경을 너네가 잘못 해석하고 있어 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교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바로 이 청교도, 네. 거기에 바로 이 신교의 청교도 파도 있는 거예요. 네. 그 청교도 파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이제 왕정을 이제 왕을 좀 인정을 해주면서 또 하는 그러한 뭐 영국 국교회? 영국만의 또 특이한 영국 국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여기 보이나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도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왕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네. 요거 구교에서 카톨릭은요, 이제 뭐, 황제? 누구죠? 로마 교황청, 예, 교황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던 그러한 카톨릭이 되겠고요. 청교도파는, 아니야, 교황, 그것보다도 더, 신이 우선이야, 신이 우선이야. 그리고 신의 말만 들어야 해. 뭐 이러한 그쵸? 청교도파는 좀 그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청교도파는 칼뱅의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 크롬웰은 칼뱅의 청교도파인데요. 칼뱅의 생각을, 칼뱅의 말을 많이 따르는 칼뱅주의의 청교도파들입니다. 그리고 영국 국교회라는 것은 이제 왕권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영국 국교회라고 해서 왕권을 좀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왕들은 뭐 이런 구교 카톨릭도 많이 믿었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뒤에 가서의 이제 뭐 왕들은 이제 청교도인 신교도 이제 청교도파도 있었던 왕들도 있었고요. 자, 이렇게 왕권을 중요시하는 영국 국교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근데 왕들은 거의 구교나 영국 국교회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왕권에 이제 반대를 하고, 신이 제일 우선이야. 신들의 말만 들어야 돼. 왕의 말이 다가 아니야. 여기서는 이제 이 영국 국교회나 이러한 데서는 왕권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왕에게 그러한 권한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데서는요. 그래서 신이 왕에게 너희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그런데 여기 신교에서는 그렇지 않아. 자신이 이미 벌써 여기 특히 이 청교도파의 칼뱅주의에서는요. 이미 예정설이라는 걸 믿었어요. 예정설이라고 해서 신이 이미 벌써 천국으로 데리고 갈 사람들은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그런 예정설들도 미었고요. 그리고 금욕을 하라고 하는 금욕주의. 예를 들어서 금욕주의는 솔직히 뭐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너무 심하면 어떤 때는 좋을 수도 있어. 뭐 술 같은 걸 안 먹는 거 그런 건 좋을 수도 있죠.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런데 뭐 만약에 있어서 음식에서 너무 금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때부터 영국의 음식이
맛이 없어지고 음식이 요리가 발달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시하니까 그렇죠. 모든 것을 다 금욕을 하는 거. 욕심을 버려라. 모든 것을 다. 네. 모든 것을 다 버리면 어떻게 더 좋을까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의회파에 이제 크롬웰이 이제 그 대장이 돼서 이 왕정파를 물러내게 됩니다. 근데 이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청교도를 믿었기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절대왕정이 이제 무너지고 있죠. 절대왕정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여기 이제 절대왕정이 무너지면서 이제 공화정을 세워요. 누가? 이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요. 예, 공화정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공화정이라는 것은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 공화정에 함께할 공, 화합할 화, 그리고 정자를 써요.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복수의 다수가 주권자가 통치하는 이제 그런 정치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귀족끼리 공화정을 이뤘다 그러면 귀족공화정, 또 민주공화정, 그죠? 우리 이제 현대 들어서 민주공화정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공화정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누가? 바로 이 크롬웰이 공화정을 이제 절대왕정이 없어졌으니까 공화정을 이룹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때는 참 좋았어요. 이 절대왕정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절대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정을 이제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끝까지 잘했으면 좋았는데 크롬웰도 이제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독재 체제를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보니까 막 한번 권력을 잡으면 놓기가 힘든지 이렇게 다들 독재를 하시다가 결국에는 망명하시고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독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독재 정치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독재 정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호국경 자리까지 이제 최고의 자리예요. 호국경 자리 왕 바로 밑에 최고의 자리. 그래서 호국경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이 크롬웰이라는 사람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크롬웰이 그동안 왕실로부터 이제 얻어낸 권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전에 이제 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왕실로부터 이제 뭐 이렇게 권리 장정이라고 해서 이제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금할 수 없다. 군대가 인가에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했던 그러한 권리들을 왕으로부터 얻어냈는데 이제 이미 이제 공화정 독재를 차지하고 크롬웰이 그렇게 호국경 자리에 올라서 함으로써 그렇게 얻어냈던 그런 권리들이 이제 다 없어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점점점 또 누가? 네,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더. 아까 선생님 말했듯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 청교도인이랬죠. 근데 청교도의 이 정신에서는, 그렇죠. 그 금욕이라던가 이러한 청교도적 도덕적인 정치를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음식 같은 것도 적고 그냥 진짜 최소한으로만 먹어야 하고 그러한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크롬웰이 독재를 하다가 이제 한 50세쯤 되어서 이제 죽습니다. 네, 이제 병도 앓고 점점 그러면서 죽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크롬웰이 죽고 난 후에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제 시민들이 다시 이 절대 왕정에서 쫓아내었던 찰스 1세를 쫓아냈죠. 쫓아내면서 얘를 이제 나중에 이제 죽였는데, 네. 근데 이 찰스 2세, 이 아들이 프랑스로 도망가 있었어요. 그 프랑스로 도망가 있던 찰스 2세를 다시 데리고 옵니다. 예, 찰스 2세를 이제 다시 데리고 와서 왕정이 이때 다시 복구가 돼요. 왕정이 다시 복구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찰스 2세에서 이 찰스 2세 밑에 이제 또 다른 왕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메리와 이제 여기 이제 또 찰스 2세가 있었고 제임스 2세가 있었는데 이 제임스 2세는
얘네들보다 이 절대 왕정의 이제 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그리고 얘가 카톨릭교였어요. 카톨릭 정식. 그러면 어떻겠어요? 제임스 2세는. 네, 이 절대 왕정의 끝을 보여주겠죠, 완전히. 그래서 얘를 이제 폐위시키고 얘의 딸이었던 메리와 그의 남편이 이제 메리와 이제 그의 남편인 윌리엄을 이제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제임스 2세, 메리, 이제 윌리엄, 이제 얘네들을 이제 새로운 왕으로 공동왕으로 이제 메리와 윌리엄 두 명이니까 공동왕으로 추대를 하는 거죠. 자, 이 공동왕으로 추대를 하고요. 우리 여기에서 이제 권리 장전을 이제 승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의회 이제 의회에 이제 아까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했던 그런 권리 청원들 있죠. 그러한 내용을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제 권리 장전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메리와 윌리엄이요. 안 보이네요. 자, 그러면서 메리와 윌리엄이 이제 권리 장전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의회에서 가지고 왔죠. 그러면서 얘들이 사인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국왕이 승인을 하죠. 자, 이 국왕이 승인을 했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제 시민들의 더 나은 이제 권리를 이제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과정 속에서 아까 이 공화정이나 이러한 것들처럼 청교도 혁명처럼 피 흘리는 과정이 있었나요? 없었죠. 아무런 그런 대가 없이 피 흘리는 거라던가 그러한 대가 없이 이 혁명이 혁명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바로 명예혁명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왕정 다음에 이제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서 크로멜이 이제 독점을 하죠. 공화정을 만들고 독재를 하면서 호국경이라는 이름까지 얻으면서 그 자리에서 독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근데 왕이 되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의회에서. 그랬더니 호국경이라는 걸로 만족하고 끝까지 왕은 하지 않았어요. 네. 그 왕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시민들에게 말했던 자기가 해왔던 이런 정치들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것밖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왕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공화정에서 다시 이제 얘가 이제 죽고 나서 어떻게 다시 명예혁명이 누구의? 메리와 그 윌리엄 공동 왕에게서 이제 권리 장전을 승인을 받음으로써 명예혁명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 명예혁명이 이루어지고 나서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주권이라는 건요. 명예혁명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조지 1세 이제 이 다음의 왕인 이 메리와 윌리엄이 또 아이 없이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저기 영국 북부 끝에 물에 있는 지역에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조지 1세라는 이제 왕을 모시고 와요. 그래서 조지 1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이 조지 1세가 주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이 사람이 영국 끄트머리에서 있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몰라요. 영어를 잘 몰라요. 영어를 잘 모르고 이제 그때 다른 나라 언어를 쓰는데, 영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 나라를 통치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원의 다수당이 의원 중에서도 여러 그 같은 의견을 묻는 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나라에 어떤 무슨 당 있듯이 그것처럼 이 의회에서 다수당이 이제 내각을 구성을 해서 의회를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의회에서 법도 만들고 그 법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끔 이제 행정권까지 이렇게 같이 입법과 행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회 다수당이 이제 내각을 구성해서 의회를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왕은 실질적으로는 왕이지만 정치에 관여를 한다 안 한다? 네, 그래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못하는 거죠, 거의. 그렇죠.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이 나라의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의원 내각제가 시작이 되면서요. 조지 1세부터 의원 내각제가 시작이 되면서 어떠한 말이 나왔냐?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이때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형태가 이제 쭉 계속 더 이제 발전이 되어서 이제 정치는 정치대로 하는 이제 총리가 있죠. 그 영국에 지금의 영국에 보면은요. 그래서 영국은 그 이제 다른 의원들이 이제 뭐 총리라든가 그러한 대표들이 이제 어떻게 정치를 하고 그런데 지금 여왕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은 왕은 있는데 왕이 근데 지금의 그 영국에서도 정치에 관여는 하지 않아요. 네. 바로 이때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영국의 정치 체제가 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은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뭐 싸우는 일이라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안정기에 들어가게 돼요. 네. 자, 이렇게 영국은 빨리 이렇게 혁명들을 일으켜서 정치적으로 안정기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의 이제 노동력이라던가 식문지, 이 영국 자체에서도 풍부한 노동력이 있었고, 풍부한 식민지, 이제 다른 나라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풍부한 자본이라던가 풍부한 지하자원. 자본이라고 하면은 꼭 우리 친구들 돈만 생각하는데 돈뿐만이 아니라 그 뭐 이런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땅도 있을 수 있고 뭐 그 돈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기계들, 요소들 그러한 것들이 있죠. 그런 것이 모두 다 이 자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이래서 풍부한 자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풍부한 지하자원 아까 말했듯이 이런 철광석, 철을 만들 수 있는 철광석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좀 간단하지만 네, 이렇게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 주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 볼까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정치적 안정이 된 영국 혁명과 정치 변화를 보면은 절대 왕정이었던, 그렇죠? 절대 왕정을 이제 몰아내고, 이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켜요. 의회파죠, 의회파. 청교도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다시 이제 이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이 크롬웰이 성공을 하면서 자기가 호국경이라는 이제 최고 자리에 오르면서 공화정을 수립합니다. 이 공화정을 수립하면서 어떻게 해요? 독재를 하죠. 예, 독재를 하다 보니 이제 다른 사람들의 반발이 많아지겠죠. 자, 많아지면서 이렇게 이제 이제 많아졌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 호국경이 죽게 되죠. 이게 죽게 됐으니까 이제 많이 불만이 많았으니까 다시 이 왕정파들, 이 왕을 지지했던 이 왕정파들이 이제 다시 왕을 불러들입니다. 네. 그래서 왕 찰스 2세를 불러들이죠. 그래서 찰스 2세를 이제 여기서 그냥 마감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제임스 2세도 마감을 하고 제임스 2세는 어떻게 마감해요? 쫓겨났죠. 폐위가 되고 그의 딸인 메리와 밀리엄이 공동 왕이 됐는데 이때 이제 권리청정을 권리장전을 그쵸? 그 전에 했었던 건 권리청전. 여기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찰스 1세에게 했었던 거는 권리청원이었고요. 이제 장전이에요. 권리장전을 국왕들이 이제 승인을 하면서 이제 명예혁명이 이루어졌고요. 아무런 피도 흘리지 않고 이루어진 혁명이라 해서 명예혁명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안으로 입헌군주제. 이때까지 메리와 윌리엄은 이제 입헌군주제인 거죠. 그렇죠? 법도 있고 이제 왕이 있는데 법은 입헌군주제는 법은 이제 의원들이 만들어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만들고 이 만든 법으로 군주가 왕이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이 법에 의해서 통치를 합니다. 그 전까지 절대 왕정은 법도 왕이 만들고 그 자기가 만든 법으로 통치를 했었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법은 시민들의 대표인 의원이 만들고 이 의원이 만든 법으로 군주가 통치를 하는 게 바로 입헌군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의 이제 조지 1세가 그 다음에 조지 1세가 오게 되는 거죠. 조지 1세는 아예 이제 아예 나라에 별로 관심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뭐 영어도 할 수 없었고 말도 통하지 않고 이때 사정을 잘 모르는. 그럼으로써 이제 아예 이런 통치까지 의원들이 이제 내각을 만들어서 이 내각 책임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에 대신에 이제 내각이 만들어져 내각 책임제 얘네들이 이제 만들어진 법으로 그 법을 이제 통치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생긴 것이 왕은 있어요. 왕은 있는데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로 이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리가 이제 그 통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왕, 지금 여왕 계시죠? 그래서 왕 따로 정치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했고요. 벌써 34분이에요. 우리 문제 빨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한번 넘겨볼까요? 어려웠던 문제가 크로멜에 대한 문제가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들어와서 선생님이 이 크로멜에 대한 여기 보이나요? 1번 질문. 요거 설명해주고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여기 크기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으니까 친구들 꼭 책을 준비해서 같이 봐주도록 해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합시다. 영국 혁명을 거꾸로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어요. 이 영국의 혁명 중에서 이 크롬웰이 한 혁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 그렇죠? 그래서 혁명 당시 사람들은 크롬웰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혁명 당시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혁명에 성공한 영웅이라고도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러니까 반대 입장이겠죠. 영웅이 아니라 반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또 다른 시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혁명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세력, 즉 국왕을 지지한 왕당파의 입장에서 크로멜을 한번 살펴볼까요? 17세기 중엽에 제작된 이 풍자화, 이제 크로멜이 이제 풍자화는 무엇의 주역 크로멜을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악당으로 모셔왔다. 무엇의 주역이에요? 크로멜이 무엇을 믿는? 청교도를 믿어서 일으킨 청교도를 믿는 그 혁명이다. 그래서 뭐였어요? 청교도 혁명이죠. 그래서 청교도 혁명의 그 중에서도 주역이었던 대표였던 크로멜. 그래서 가는 청교도 혁명이 되겠네요. 그래서 청교도 혁명. 청교도 혁명의 주역인 크로멜을 지옥의 문 앞에 서 있는 악당으로 이렇게 악당을 모셔왔다. 그는 무엇의 처형이 당연하며, 그렇죠? 이 당시에 얘가 누구 처형했나요? 어떤 왕 시대였어요? 찰스 1세였죠. 그러니까 당시에 찰스 1세 왕의 처형이 당연하며 나는 자, 그럼 떡갈나무 슈튜어트 왕실. 바로 이 찰스 1세의 왕실이 슈튜어트 왕실이에요. 그래서 그 슈튜어트 왕실을 이 떡갈나무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떡갈나무를 스튜어트 왕실을 베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찰스 1세를 처형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크로멜의 군대는요, 여기 철기군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다는 철기군. 크로멜의 군대를 철기군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혹은 철기병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어떤 책엔 철기병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철기군을 얘기하는 크로멜의 군대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크로멜의 군대는 철기군을 또는 철기병은 일사불란하게 이 나무를 쓰러뜨리려고 하네요.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성경은 그렇죠. 이쪽에서는 다 지금 종교 얘가 일으킨 청교도도 이 성경에 의한 종교, 그쵸? 종교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가톨릭, 그렇죠? 구교의 가톨릭도 성경이죠. 그리고 신교도 마찬가지로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 왕권의 신성을 강조하는 성경이랬어요. 그럼 무엇을 상징할까요?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라는 왕권 신수설입니다. 왕권 신수설. 이것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 왕이 신성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네. 이제 그 성경은 성경인데 이때의 왕은요, 이제 신이 왕에게
권력을 줬다고. 너에게 특권을 주었어. 그러니까 너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왕에게 주었어. 라는 그러한 신성함. 예, 그런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왕권 신수설이에요. 그게 바로 왕권 신수설이라는 성경은 바로 이 왕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왕권 신수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나뭇가지에 위태롭게 걸린 빈 왕관. 빈 왕관이니까 방어리 왕실이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암시를 하죠. 자, 대헌장. 대헌장 즉 대헌장은 우리는 마그나 타르타라고 불러줘요. 마는 마그나 타르타라고 하는 이제 대헌장이라고도 하는 이 마그나 타르타는 영국 정치 전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얘기하면은 이제 이것이 이제 시초가 돼서 지금의 이제 헌법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말해놓은 그러한 문서가 되는 건데 왕의 힘은 줄이고 이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요. 왕의 힘은 줄이고 귀족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 데 만든 문서였어요. 그런데 이 문서를 이제 크로멜이 이 왕을 아예 몰아내버리고 죽임으로써 어떻게 됐나요? 왕이랑 한 약속인데 왕이 이거를 이제 서명을 해준 건데 이제 왕을 죽였으니 이것까지 이제 같이 이것의 마그나 타르타의 내용까지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다 무효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왕의 힘은 줄이고 귀족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는데 만든 문서인데 이것까지 이제 무용지물을 하게 만든 거죠. 왕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그나 타르타를 시작으로 이제 권리청원 우리가 배웠죠? 권리청원 찰스 1세 때 했던 권리청원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그 메리와 윌리엄 왕 때 권리장전을 거치면서 이제 왕의 힘을 줄이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지금의 바로 영국 정치가 완성이 되는 거죠. 요걸 시작으로.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그래서 대헌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마그나 타르트는 영국 정치 정통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 마에 들어갈 단어를 다 썼죠. 가는 청교도 혁명, 그쵸? 나는 찰스 1세. 그리고 다는 철기군 또는 철비병, 그다음에 라는 왕권 신수설, 마는 마그나 타르타.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2번 이풍자화에 대해 크로멜도 할 말이 있겠죠. 그 입장에서 이풍자화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추진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죠. 크로멜이 잘한 정책들을 여기다가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첫째 이제 찰스 1세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며 의회와의 대립을 격화시킨 장본이에요. 이 찰스 1세 때 이제 권리청원을 해요. 권리청원 내용이 뭐 의회의 동의 없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뭐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군대가 인가에 함부로 들어갈 수 안 된다 하는 권리 청원을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이 하도 반발이 세니까 찰스 1세가 여기를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도 의원들은 이제 찰스 1세에게 계속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찰스 1세는 어떻게 해요? 아예 의회를 해산시켜버려요. 권리 청원을 있고 난 후에 이제 의회를 해산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의회를 해산시키니까 이제 더 이상 왕에게 뭐 건의를 할 수도 없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크롬웰 같은 의회파들이 일어나서 청교도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런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찰스 1세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며 의회와의 대립을 격화시킨 장본인인데 이에 의회는 찰스 1세를 이제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습하기 위해서 1세를 공화정을 이제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한 것이 이제 크롬웰이 되는 거죠. 요건 잘한 거죠. 공화정까지 수립한 건 좋아요. 그쵸? 근데 물론 이제 독재를 하고 막 그런 게 좀 문제가 되죠. 자, 그럼 첫째는 이제 그래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공화정을 수립한 거, 난 이거 되게 잘했다고 봐.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크로멜이.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크로멜은 청교도 혁명 이후에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통치헌장이라는 걸 제정해서 이제 그 각 지역에서 가서 그런 헌장을 제정하고 호국경에, 자기가 그 최고의 스스로 나라를 지킨다라고 하는 호국경에 취임하여 국가 발전의 기틀을 다졌어요.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사람이
항해법을 만들어서 아일랜드 점령을 통해 이제 국부를 또 더 넓은 영토를 함으로써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 식민지라던가 자원이라던가 그런 거, 노동력 그런 걸 더 할 수가 있었죠. 국부 이제 국가를 더 부흥시킬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오늘 이 크로멜의 이 그림 설명이 잘 안 돼 있다고 해서 친구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크로멜의 이제 이 그림 설명들 다 기억하겠죠. 이 크로멜을 악당으로 묘사한 거예요. 이 슈튜어트 왕실이라는 떡갈나무를 여기 크로멜의 기병부대래 철기군, 크로멜의 군대 철기군 또는 철비병들이 쓰러뜨리고 있는 거죠. 자, 무엇을? 빈 왕관, 이제 왕실이 거의 위기에 처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왕권의 신성함을 강조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그 전에 마그나 타르타를 만들었었는데 그것까지 무너뜨리고 있는 우리 크로멜의 풍자한 비판하는 풍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은 왜 풍자를 할까요? 예, 이제 이러면서 영국의 정통성이라던가 이 마그나타르트가 영국의 정치 정통을 상징하는 거랬잖아요. 이런 영국의 정통성이라던가 이런 거를 아예 무시해 버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크로멜의 이제 그러한 이제 정치를 나중에 비판을 하게 되면서 다시 왕정파의 사람들이 이제 찰스 2세 도망갔던 그의 아들 찰스 1세의 아들인 찰스 2세를 프랑스에서 데리고 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다시 왕정이 복구가 되는 그러한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 1번 문제를 선생님과 풀어보았는데요. 이번 문제도 뭐 메리와 나는 권리장전을 승인하고 메리와 나라고 했던 이 난 누굴까? 윌리엄이죠. 얘 남편. 윌리엄 여기 있네요. 윌리엄 3세 해고로 거기면서 이제 권리장전을 승인하고 즉위하였다라고 하면서 원래 윌리엄은 네덜란드의 이제 그러니까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교도였어. 신교도. 그렇죠. 근데 메리의 아빠는 그 구교도인 뭐 가톨릭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야. 그러니 그 사람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몰아내고 물론 다른 시민들이 얘네들을 메리는 좀 신교도니까 뭔가 얘와 윌리엄은 신교도니까 그동안의 왕들과 좀 다를 것이야라고 생각해서 얘네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권리장전을 승인하고 이제 이때 이제 뭐 명예혁명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무런 피나 뭐 그런 거 흘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명예혁명. 그래서 정답이 명예혁명으로 인해죠. 가는 명예혁명으로 인해. 네, 이렇게 한번 문제를 풀어봤고요. 나머지 문제들은요, 뭐, 이러한 산업화적인 문제인데요. 이러한, 이제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치가 안정됨으로써 산업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 친구들이 읽어보고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요.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선생님 설명이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벌써 47분이라니 이럴 수가. 죄송해요. 자, 그러면 친구들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맞춰볼까요? 역사는 즐겁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친구들 다음번에도 또 모르는 문제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고요. 선생님 동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이해가 되었어요. 혹시 또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랬다면 뭐 선생님 다음에도 또 강의해 주세요. 라고 뭐 그런 거 남겨주셔도 좋고요. 자, 그럼 친구들 안녕.